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뭐 제초안이라던가 안전진단이라던가 이런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연구위원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대책에서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이 대책에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신탁 방식 같은 것을 더 추가함으로써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민간 정비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대책을 두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이제 알맹이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세간에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게 나오던가 아니면 종전에 나오던 것들을 아주 구체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어떤 내용을 내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정비 사업, 그리고 지금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재개발보다도 재건축이 좀 되어 있죠. 2차 안전진단 같은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국토부나 어느 한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갈 만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제시된 내용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세간에서 기대했던 것은 단기에 아주 확실한 걸 보여주길 기대했었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가 270만 호라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서울에만 5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이제 지방에는 미분양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공급 폭탄이 이제 예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집값 하락 안정화를 조금 가속화시킬 거다 이런 뭐 예상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 공급의 규모가 얼마나 단기에 현실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저희가 지난 수년간 해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제시했던 내용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8.4 대책, 2.4 대책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올해 있었던 대선에서도 양쪽 진영에서 200만 호, 250만 호 이런 내용들이 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급 규모의 숫자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선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숫자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가능한 건데 라고 묻기 시작하면 사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서울 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들을 보완하겠다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30만 호든 50만 호든 그러한 숫자의 주택이 단기에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단기에 집값, 그리고 개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발표안을 보면 그 신속통합기획 10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22만 호를 지금 신규 정비 구역으로 이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집값이나 전세 가격을 좀 끌어올릴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개별 사업지에 한정한다면 분명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 정부에서 공공이 들어간 계획들이 있었죠.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지정이 될 때마다 사실 그러한 기대 심리가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정부가 종전과 달리 공공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지구 지정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지구 지정의 결과가 해당 사업지의 가격 상승이나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종전에 공공 중심으로 강제 수용 방식을 적용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들도 그렇게 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내용을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해서 더 대량으로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지난 대선 공약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정부가 공공 중심으로 주택을 크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수요에 맞는 만큼 그에 부응하면서 제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이든 또는 도심복합 공공사업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또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현재 3천만 원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초안이라고 하는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의 유산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 정비 사업을 촉진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초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헌재에서 이미 합헌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굳이 그러한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안이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부과하는 부담금 자체를 낮춰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원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발표된 내용들, 정확히는 정부 보도자료에는 제초안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자체를 낮춤으로써 민간 정비 사업을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상황에 맞춰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재 집값 수준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 하향 안정화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서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목동 단지들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의 단지가 이미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2차 안전진단 기준이 현격하게 완화가 되고 거길 충족하는 단지들이 많아지게 될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시장을 자극할 이유는 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차 안전진단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정확히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이 아직 그렇게 합의된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은 아닌 기한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동이라던가 상계라던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을 좀 보고 아까 말씀하신 뭐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호재지만 뭐 일부에서는 뭐 뒤통수 맞았다, 뭐 선거용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선거 공약을 볼 때 늘 했던 얘기가 선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선거 때는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의 결과가 지금과 반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양쪽의 공약 자체가 엇비슷했습니다. 공공 중심이냐 민간 주도냐 이런 것이 차이가 났던 것이지 공약의 내용 자체는 엇비슷했습니다.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금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단기에 아주 확실한 답을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라던가 내년에 이제 부동산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된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할 건데 발표는 언제쯤 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로드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들의 사안을 보게 되면 여전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적지가 않습니다. 안전진단 요건 완화, GTX의 조기 완공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되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면 당장 시장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